네,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스마트 PLS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12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강좌를 올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조절 효과 검증을 하기 위한 강의를 제가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다중 집단 분석이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조절 효과 검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일이지? 왜 안 되지? 스마트 PLS라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서, 물론 이제 PLS 구조 방정식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12 구조 방정식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12 구조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연히 조절 효과 분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 PLS 회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조절 효과 분석을 12 구조 방정식에서 하고 싶은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대안이 없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보냈더니 메일이 어제 거의 12시가 다 돼서 온 것 같아요. 10시 29분에 왔네요. 어제. 내가 이때 너무 피곤해서 졸려서 그랬나? 하여튼 되게 제가 이제 잠을 좀 할 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메일이 온 거를 얘를 한글로 번역하기가 어디 갔지? 번역하기, 여기 있구나. 번역하기를 한번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구조 방정식에서 조절은 일반적으로 제품 지표 접근법, 이거 PI라고 하는데, PI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상호작용항 만드는 겁니다. 또는 그 변형이 뭐 똑같은 거예요. 의 형태를 통해 확립이 됩니다. 요거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걸 좀 기대했었는데. 그런데 이쪽에서 하는 말은 연구자가 이러한 설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 12구조 방정식은 이렇게 잠재 변수 간의 관계에서 요 뒤에 이제 그 측정 변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데이터는 측정 변수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잠재 변수에는 얘는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절 변수가 하나 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조절 효과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독립 변수고 이게 조절 변수잖아요. 그러면 요 둘의 상호작용 효과를 봄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얘가 PI죠, PI. 상호작용 효과를 봄으로 인해서 이 조절 효과를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 효과가 독립변수 곱하기 조절 변수거든. 이 독립변수 곱하기 조절 변수인데 여기 보면 그 변형, 잔류 중심 접근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센터링 한다는 소리예요, 센터링. 센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주장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PLS는 괜찮은데 12구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잠재 변수에 지금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가 없는 거를 이거 어떻게 상호작용항을 곱해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센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그러니까 이 방법 때문에 나중에는 오류가 나타난다, 뭐 일종 오류가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논란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제가 이 회사가 그 주소가 어딘지 찾아봤더만 독일이더라고요, 독일. 나는 이거 미국인 줄 알았어요. 스마트 PLS가 미국 회사인 줄 알았는데 메일 주소가 날라온 거 보니까 독일에서 날라오더라고. 독일 회사인 것 같은데 이 독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꼼꼼하잖아요, 성격이. 그냥 대충 넘어가지. 그 참 성격 더럽게 꼼꼼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접근법에 대한 비판과 해석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아, 이 독일 사람들 꼼꼼한 거, 이거, 꼼꼼한 거 좀 보소. 예? 그래서 PLS 구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12 구조 방정식은 훨씬 더 복잡하고 설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서 데이터에 넣어서 오라는 건지, 그 데이터를 상호작용항을 내가 또 만들어서 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이 제품 지표 PI를 생성해가지고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에 넣어라,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었는데, 그러면 상호작용항으로 조절 효과 보는 게 안 되면 다중집단 분석으로 요걸로 어떻게 조절 효과 대체로 해서 보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스마트 PLS에서 이 다중집단 분석이 됩니다. 예. 요거는 돼 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중집단 분석을 그냥 뭐 A 집단, B 집단 어떻게 각각 나오는가 요거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사실. 얘가 이제 등가 제약했을 때 하고 비제약했을 때의 차이를 보면서 이 모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뭔가 그 경로에서 이 조절 변수, 이 집단 변수에 의해서 나타난 차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조절 효과의 해석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등가 제약 모형과 비제약 모형 간의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카이 제곱과 DF 값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게 또 답답한 거지. 아마 이것도 제가 질문을 이 회사에 할 건데 답이 오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회사하고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꼼꼼해가지고 이거 참 진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조금 있으면 이 스마트 PLS는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반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현재로서 스마트 PL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뭐 PLS 구조 방정식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아주 좋아. 12 구조 방정식도 조절 효과만 안 한다면 12 구조 방정식도 아주 좋아. 편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조절 효과 분석을 상호작용항 분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다중집단 분석으로 하든지, 요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는데 조절 효과가 개입이 되어 있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자모비에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R 언어에서, R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여러분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다중집단 분석으로 조절 효과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R 스튜디오에서 이제 R 언어를 직접 코딩해서 하는 거하고 자모비 또는 제스프에서 하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R 스튜디오에서는 경로 하나하나, 일부 경로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에 의한 조절 효과가 가능한데, 자모비 제스프에는 모든 경로에 대한 것만 가능하다는 거, 일부 경로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이모스 같은 경우에 일부 경로에 대한 조절 효과가 가능합니다. 12 구조 방정식에서 하는 거죠. 12 구조 방정식에서.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도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스마트 PLS는 제가 계속 이 회사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제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거의 뭐 속보식으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PLS의 입장이 사실상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12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잠재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센터링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긴 하죠. 비판에 대한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PLS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다중집단 분석이고,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서 조절 효과를 이제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검증을 하는 건데, 이 다중집단 분석도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스마트 PLS에서 왜 등가제약, 비제약 모형에 대한 결과값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 카이 제곱값, DF 값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또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조절 효과를 다중집단 분석으로 하는 게 현재 RStudio 자모비 제스프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자모비 제스프를 사용하실 때는 일부 경로에 대한 조절 효과 검증은 안 된다. 그래서 일부 경로에 대한 조절 효과를 하시려면 RStudio에서 코딩을 하시거나, 그거는 제가 멤버십 강좌에 있거든요. 멤버십 강좌에 있으니까 멤버십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에이모스에서 하거나 이제 뭐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